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요즘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주식시장 참 무섭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원래 무서운 곳이고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이 증시 하락과 좀 유사하게 빠졌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하락 2011년 8월 달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8월 달에 언론에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2011년 8월 달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급락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때 주도주가 차화정이었는데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이 주도주였거든요. 차화정의 피크아웃으로 급락했다.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때 금융위기 직후에 자동차 기업들이 수출량이 급증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판매량 고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때 현대기아가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는데요. 전 세계에. 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마진 남겨서 14조 원 정도를 벌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도요타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같은 거를 좀 지연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한테 기회가 좀 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700만 대 판매하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자동차 마진 정점 우려에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로서 탈락이 좀 나왔던 거고요. 지금 좀 비슷하죠. 반도체 마진 축소 우려 때문에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시대를 좀 알렸고 내연기관 전통 자동차 회사의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때 국제유가가 계속 우상향을 했었는데요. 유가가 100불 넘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유회사들이 이익률이 정점이 나옵니다. 유가 고점으로 인한 정유회사 피크아웃이 나온 거죠. 지금도 좀 비슷하죠.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익률 정점으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즉 반도체 피크아웃도 그때랑 좀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회사들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마진 축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좀 비슷하죠. CXMT가 반도체 공격적인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우려로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이 그때 당시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긴 한데요. 그때도 코스피가 장중에 10%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밑꼬리 달리면서 마감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코스피가 밑꼬리 달지 못하고 마감을 했죠. 그때 2011년 때도 코스피가 2200포인트까지 갔다가 1600포인트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7% 정도가 밀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ETF로 인해서 더 많이 슈팅이 나왔다가 더 많이 빠진 거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용은 거의 피크아웃으로 빠진 게 비슷한데 주도주의 피크아웃으로 하락한 점은 비슷한데 그 진폭 자체가 2011년보다 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ETF가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좀 더 폭력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변동성을 만들고 하락의 진폭을 더 키우고 그리고 주가 하락할 때 또는 바닥을 만들 때 폭력적인 하락으로 바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거예요. 오늘 ETF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 로스컨 많이 나갔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 거의 마이너스 30%거든요. 마이너스 프로의 레버리지를 건 사람들은 오늘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반대 매매 나갑니다. 마진콜 당하고 그냥 청산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반도체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본주를 팔고 레버리지를 산 사람들이 많아요. 바닥권에서. 특히 200만 원 위아래에서 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150만 원대까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빠졌잖아요. 바로 마진콜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낙폭도 컸던 것 같고 밑꼬리를 달지 못하고 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전 세계 경제 침몰이 아닌 반도체 피크아웃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많이 빠지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전 세계 경제 침몰이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성격이 미니 버블의 폭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멀리 내다봤을 때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부각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고요. 돈은 무서운 거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다면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는 뭐 신흥국, 선진국 증시가 다 폭락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버블이 터진 거라서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섹터만 유독 많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가 이제 사이즈가 크고 뭐 여러 곳에 영향을 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빠지면 왜 그 불이 나한테도 옮겨 붙을까 봐 다른 기업들도 빠지고 그러죠. 이거는 주식 투자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본질은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 때 차화정 피크아웃과 저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차화정 때 어떻게 됐냐 요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려보면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들이 그때 모비스랑 해서 우리나라 주도주였는데 현대 기아는 1년에 700만 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800만 대까지 기록을 해요. 근데 마진이 축소되면서 이익은 횡보를 하거든요. 판매량은 더 늘었지만 저는 반도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그때 당시 때 박스피라는 별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내 거의 주도주 없는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다가 2013년에 전차 부대라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 이제 모바일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가 2013년에 애플의 그 이익을 다이다이로 애플보다 이익을 더 많이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전 세계 점유율 33%를 기록하던 해. 그때가 이제 전차 부대 시대였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나왔는데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2017년, 2018년과 같은 고점 찍고 이익이 급감하는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때는 2018년 때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20조 벌다가 19년에 2조 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나거든요, 이익이. 근데 이번에는 그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 당시 때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고객들의 재고가 생각보다 더 쌓인 걸 체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 공백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재고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TA를 체결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재고가 많으면 3년, 5년씩 계약 또는 페널티가 있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매출에서 뭐 한 30%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 말은 고객들의 재고가 많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요 말도 재고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익이 급감하는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기아 또는 차화정이 피크아웃치고 박스피로 움직였던 그림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상하는 어떤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제가 예상하는 경제 침체 시나리오가 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박스피가 아니라 우하향하는 코스피가 될 수 있겠죠. 하락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박스권이라는 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승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저점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예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웬만한 전문가들은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아마 의견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는요, 기업들이 또 대응할 수도 있어요. 주주환원책이나
뭐 갑자기 뭐 배당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도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정부에서도 어떤 대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요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좀 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